주경야독.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앞에 그 프레젠테이션 기획도 했고, 그 프레젠테이션 기획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쵸? 자료를 작성을 했고, 자료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기술 연습도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 기술 연습은 평소 때 그냥 꾸준히 해주는 게 좋아요. 평소 때 꾸준히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이렇게 복식 코업 하는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래야 제가 이제 목소리가 잘 쉬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발표 기술 연습을 그 단계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실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실전 연습. 실전 연습이라는 건 뭘까요? 실전 연습은 이제 실제로 청중들 앞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청중들 앞에서 내가 몇 번을 연습을 해야지 떨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연습을 통해야 떠는 느낌이 없을 거예요. 떨지도 않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가 준비한 것에 대한 부분을 다 쏟아놔야지 그 열정이 느껴질 거잖아요. 저 실전 연습을 잘 해야, 잘 맞춰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피드백이지만 피드백이 완성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 피드백이 완성 단계는 아니고 실제 프레젠테이션이 완성 단계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 정말 중요한데 이 실전 연습은 몇몇 이렇게 청중분들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단계별이 또 있어요. 단계별로 연습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단계별로는 첫 번째 단계가 원고 연습이에요. 원고 연습. 원고 연습이 뭐냐? 기존에 프레젠테이션 했던 원고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프레젠테이션 했던 원고들을 가지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걸 뭐 달달달 외우진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들고서라도 앞에 청중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놓고 또 해보는 거예요. 1단계는 그렇습니다.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 피드백이 나오겠죠. 목소리가 좀 소울 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아니면 말을 할 때 이건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되게 자신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야 상대방이 듣는 분이 어때요? 아, 그렇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말투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 자신감 좀 올려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소리 말고 말 발음이 이상해요. 그러면 또 발음 연습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발음 연습도 하고. 그래서 1단계는 원고 연습을 하는 거고요. 2단계는 시각자료 연습입니다. 시각자료 연습은 본인이 시각자료를 만들잖아요. 시청각 자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원고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청중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안에서도 자꾸 피드백이 오죠. 1단계, 2단계 피드백. 시각자료가 조금 이상해요. 시각자료가 스토리텔링에 맞췄다고 하는데 그 스토리텔링에 제대로 맞춰진 기분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숫자가 이상합니다. 숫자 저게 이렇게 해봤더니 숫자는 사실적이지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자기가 만들어진 게 전부 다 100% 다 완성된 거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2단계 연습은 시각자료를 본인이 이렇게 만든 시각자료를 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2단계 시각자료 연습이고요. 3단계 최종 현장 실전 연습이죠.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빨간 밑줄을 먼저 이렇게 쳐놨어요. 3단계 최종 현장 실습, 현장 실전 연습. 최종 현장 가보면 자기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가보면 어때요? 동선을 또 파악할 수도 있고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청중들이 어떤가를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보게 되고 하면 이 마음이 되게 뭐라 그럴까, 막 떨리기도 하고 막 긴장돼가지고 막, 저도 사실 동영상 이렇게 찍고 있지만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못할지 못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엔진하는 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전 연습, 그러니까 청중 앞에서 실전 연습, 현장 실전 연습을 가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돌아다녀도 보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중한테는 어떻게 시선을 가야 되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나의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연습하는 것이 3단계 최종 현장 실전 연습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가 다 끝났어요. 이 단계가 끝나면 결국에는 뭐가 오냐면 청중의 피드백이 오겠죠. 청중의 피드백이 옵니다. 아까 1단계에서도 피드백이 있었고 2단계에서도 피드백이 있었고 3단계에서도 피드백이 있었죠. 그 피드백 이외에 실전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최종 리허설이라고 얘기하는 최종 리허설 현장 실전 연습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중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청중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 지금 그 현장 실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렸는지, 어떻게 보였는지를 청중한테 물어보면 청중한테 분명히 피드백이 오죠. 실전 연습의 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청중한테 이제 피드백이 오죠. 그 프레젠테이션을 경청했던 청중에게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부족했던 피드백이 오는데 그 피드백을 받아서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그러니까 최종 현장 실전 연습에서는 또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올라가기 전이든 실제로 이제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이든 본인이 혼자 스스로가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고 청중이 이제 얘기했던 그 피드백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바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청중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잘 보고 얘기할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본인이 실제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청중의 피드백이 마지막 단계이다. 네, 지금까지 청중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2차시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프로세스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물론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막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닥 많지는 않겠지만,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청중들이 다 똑같지는 않고 그 청중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저 사람이 제대로 프로세스를 잘 밟았나 봐.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굉장하게 타이트하지만 굉장하게 너무 잘했다. 그 시나리오가 너무너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청중들이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성공한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물론 프레젠테이션을 좀 잘 못해보고 이렇게 해본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그 프로세스, 이것에 대한 프로세스만 잘 제대로 정리를 해서 밟아가면 그 프레젠테이션은 아마도 열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일 거고 자신감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될 겁니다. 2차시 프로세스 이만 마치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